자, 이제 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건물을 지으려면 이게 대지죠. 그죠? 대지. 자, 대지 옆에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도로입니다. 그죠? 도로. 그래서 대지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건축물에서 밖으로 누군가가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사람. 그래서 도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다니는 도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그죠?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우선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다닐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차도와 인도가 함께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이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곳, 이곳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이제 공개공지를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그렇죠? 49번에 나와 있는 공개공지인데, 자, 공개공지라는 것은 도대체 뭘 공개공지라고 하느냐 봤더니,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긴 의자 등의 공개공지, 공터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쉼터가 있어요. 자, 이 쉼터에다가 결국 우리는 아파트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쉼터를 뭐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쉼터를 뺏는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안 좋잖아.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세 개를 다 만든 게 아니라 요 한 개 동을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공개공지라는, 즉 공원을 하나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원이 조성되면서 여기는 누구를 위한 공원이냐? 동네 사람들 위한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안에 놀이터가 있죠. 또 아파트 밖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럼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거고, 아파트 밖에 있는 놀이터는 당연히 동네 사람들 위한 놀이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공개공지를 만들면서 결국은 한 동을 만들 걸 손해보잖아. 그럼 대부분 이렇게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안 내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놓지 않으려고 할 거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내놓을 수 있겠지. 자, 착한 일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더 높게 만들어줘. 자, 그러면 원래는 10개 층, 10개 층, 10개 층에서 30개 층을 만들 수 있게끔 한 것을 15개 층, 15개 층 하면은 15층짜리, 15층짜리 두 개를 만들 수 있면은 하나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형태로서 이렇게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공개공지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공개공지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공개공지는요, 아파트 건축 시 아파트 주변의 주민들 위한 공원을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착한 일 했으니까 뭘? 높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높이에 대한 보상이니까 용, 정, 유리겠죠? 그렇죠?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개공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1.2배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틀린 문구를 찾아내야 되는데 뭘까요? 우리는 바로 요 강화 완화, 이미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죠. 강화라는 것은 개발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완화는 개발하겠다. 자, 그러면 공개공지를 설치하니까 용적률이나 높이 기준을 1.2배 개발 안 하게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개발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발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화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완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공부할 때 지형도면이라는 걸 공부했죠. 지형도면이라는 것은 어떤 그림이라는 게 있고 여기가 도로야 라고 그림을 그려버리면 이때부터 지형도면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까? 도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로법에 지정돼야 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예정도로도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도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요, (4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대부분이 건물을 도로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짓겠죠.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도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m 이상의 도인데 4m는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도로를 4m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사람만 다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자동차가 안 다니니까 4m까지 안 넓어도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계단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집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도로지. 그러면 여기 계단이 있으니까 차가 가요, 못 가요? 차가 계단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 길이가 좀 좁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3m 이상이에요. 있죠? 3m 이상. 자, 그래서 4m 이상이 아니라 몇 m 이상 도로도 도로다? (3m) 이상의 도로도 도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짧아. 이 길이가 짧습니다. 10m 미만이에요. 그럼 여기서 화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호수 들고 뛸 수 있고요. 그리고 소방차도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또 자동차도 여기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만 들어가고 여기에 또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가 이때는 2m 이상이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로는 적게는 2m 이상도 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은 4m 이상을 도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75페이지네요. 잘못됐네요. 그렇죠? 575페이지가 아니라 375페이지입니다. 자, 375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도로의 개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예외 한번 봐보세요. 예외 그 밑에 지형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곤란한 경우 나와 있잖아. 자, 거기 보면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역시 구청장 나왔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안 나왔겠네요.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을 너비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이 있다면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3m 이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막다른 도로 나와 있죠? 10m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죠? 골목이 10m 미만인 경우 이때는 2m 이상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도로가 꼭 4m 이상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3m 이상일 수도 있고 최소 2m 이상까지도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곳으로죠. 너비가 4m 이상인 경우 예정도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건축법상의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따른 신설, 변경, 고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도로법에 따라서 다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무슨 도로도 포함된다? 예정도로도 포함된다. 알겠죠? 예정도로도 포함된다. 이런 것들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도로법에 있어야만 도로라고 문제 안 해요. 예정도로도 도로다. 지형도면에다 줄 그어놔도 도로다. 자, 이제 건축선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건축선은 대지가 소요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했을 때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도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우리는 바로 여기를, 이 선을 건축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건물 자체에서는 건물 자체가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경계를 형태로 해서 건축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있는 문제는 이게 도로가 4m 이상일 때니까 모두도 4m까지는 상관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3m일 때. 자, 3m가 있으면 나는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못 지어요. 그쵸? 할 수 없잖아. 4m 이상의 도로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3m짜리 옆에다는 땅에다는 건물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을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자, 바로 건물 자체를 A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B로 건물을 지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건물 자체를 건축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만큼의 1m를 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땅을 사서 요 1m를 도로에다 내놓으면 여기가 도로가 이제 4m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4m 도로에다가 건축물 지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라면 100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건폐율이 50%에 용적률이 200%다. 자, 그러면 50짜리가 4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요 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면 90이 돼버려. 그럼 90이 돼버리면은 45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45제곱미터가 4층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50제곱미터냐 45제곱미터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5만큼이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 공간을 대지 면적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땅이 도로에 포함된다는 걸 알고 샀을까요? 모르고 샀을까요? 모르고 사면 바보지요. 그치? 법의 무지는 바보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사면 어떻게 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땅이 빠질 거라는 상황이 아니 1m 빠질 거라는 상황은 알고 샀다는 겁니다. 요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 정도의 땅을 살려면 당연히 뭐 중개사 가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무식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 땅이 빠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할 때요. 나쁜 놈은 악이, 착한 놈은 선이 이렇게 공부했습니까? 아니죠. 알고 했으면 악이, 모르고 했으면 선이. 그러면 알고 샀다는 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치. 악이. 악이는 보호도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요?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50으로, 100으로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90으로 계산해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는 사실. 자, 두 번째는요. 땅입니다. 땅. 자, 우리는 건축선이라는 것은 이게 건축선이니까 밑으로 쭉 내려온 게 그렇죠?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돼. 그죠? 자, 근데 보통 기준이 무조건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4.5m 법이 4.5m 이하는 넘어가면 안 되고 초과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요, 지하다 아니면은 보통 육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렇게 숫자가 써졌어요. 이런 식으로 4.5, 5.1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우리 지역은 요 정도 높이 위에는 뭔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4.5m 써있다는 소리는 4.5m까지는 차가 지나갈 수 있어. 근데 4.5m를 넘게 물건을 싣고 가면은 뭘 때려버리겠어요? 간판이나 이런 거 다 때려버린다고. 우리가 문을 열더라도 이렇게 여닫이 문 있고 이렇게 미는 문이 있잖아요. 밀어버리면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그치? 건축선. 그래서 미시효, 당기시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미시효, 당기시효. 그래서 대부분 건축선을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당기시효라고 하는 겁니다. 미시효가 아니라. 근데 우리 공연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당기시효를 만들어 놔버리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1번으로 뛰어간 사람이 문을 계속 밀고 있어 봐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 싹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그런 곳은 문을 어떻게 했어요? 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밀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건물이 살짝 뒤로 들어와 있어야지. 왜? 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일단은 중요한 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요 지표 땅 밑에, 그죠? 자, 우리는 지하도 가보면 지하도 위에 차가 다니잖아. 근데 그 밑에 사람이 다닌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지하도에 상가가 있잖아. 그래서 건물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표하, 땅 밑에는 건축선을 넘어도 된다. 땅 위에는 건축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건축물과 연결되어 있는 어느 것도 도로를 침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로 쪽으로 문을 열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지표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됐죠? 항상 원칙의 근거를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의 근거를 놓은 다음에 그 원칙의 근거에서 예외를 찾아주시면 돼. 그래서 원칙적 근거가 구성되어 있고 그 원칙적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 여기가 예외구나라는 것을 건져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칙을 없이 자꾸 예외만 하려고 하고 자꾸 어려운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니까 공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죠? 예외만 생각하는 거니까. 원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외를 생각 안 하니 그게 이게 예외인지 원칙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게 다 짬뽕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건축 구조입니다. 그렇죠? 건축물과 관련된 구조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옹벽 한번 볼게요. 옹벽. 자, 옹벽은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구조물이에요. 요거. 그렇죠? 자, 여러분들 371페이지. 거기 보면은요, 옹벽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옹벽이 나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박스의 세 번째 문장만 한번 잠깐 보자는 겁니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옹벽의 외벽면에 이를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 동그라미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자, 여기를 지지하는 것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야. 또 물을 배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 안에서 빠져나와서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물을 배수시켜야 되는 것도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 배수한 게 튀어나오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라 지지 배수한 것만 빼고 다른 것들은 튀어나오면 안 된다. 꼭 알아두세요. 자, 헬리콥터.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 H 모양이죠? 자, 왜 H 모양이죠? 그쵸? 다리. 헬리콥터 다리가 H 모양이잖아.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요 다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층수를 알 수 있습니다. 몇 층이라는 사실을. 11층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11층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11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H 모양을 보면서 아, 11층 이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1층 이상의 가장 위에 꼭대기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헬리콥터가 내려야 되니까 그게 10,000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요. 자, 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자동차는 기름을 만땅 채우고 다니면 안 좋다 그러죠. 그죠? 무거우니까. 자, 근데 헬리콥터가
한 번 뜰 때 기름을 조금 채우고 떠버리면 나중에 또 내려야 돼. 그죠? 근데 헬리콥터가 한 번 떴다 내렸다 하면 힘들잖아. 그럼 한 번 뜰 때 기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가득 채우는 거야. 그럼 기름을 가득 채우는데 가득 채운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많다. 자,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야. 많. 몇 층에? 11층에. 뭐가? 헬리콥터. 그래서 헬리콥터는 11층에 만. 아시겠죠? 헬리콥터는 11층에 만.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차면시설 보겠습니다. 차면시설. 우리가 보통요, 예전에 항상 이제 어떤 청년주택이니, 그죠? 아니면은 이제 그죠? 결혼을 한다든가 하는 신혼부부들 위한 주택이니, 이런 걸 선호하면서 결국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바로 다세대주택입니다. 근데 다세대주택이라는 건데, 다세대주택을 만들려면 조그마한 땅에, 그쵸? 여러 개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럼 조그마한 땅에 여러 개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다세대주택을 활성화시켰는데, 그 다세대주택의 형태가 바로 이렇게 조그마한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그쵸?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서 거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근데 그냥 다세대 주택은 1m 이상 떨어져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겁니다. 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1m 이상 떨어져라 그랬는데, 문제는 1m 이상 떨어져라 그랬는데, 당연히 여기는 만든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1m밖에 안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옆집을 서로 볼 수가 있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뭐 욕실이나 화장실 뭐 이런 게 있는 경우가 더 문제 생기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런 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서 있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는 못 볼 수 있게끔, 그죠? 서로 보지 못하게끔 아예 집을 만들어준 사람이 여기다가 막아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몇 메타까지는 막아줘야 되느냐? 자, 옆집이죠. 옆집은 이웃이에요, 이웃. 그렇죠? 이웃. 그러니까 이웃이니까 몇 메타? 2. 그렇죠? 이웃이니까 2m.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걸로 이렇게 막아주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차면시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옆집에서 볼 수 없도록 창문 등에 설치한 구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이니까 몇 메타라고요? 2m. 아시겠죠? 이웃이니까 2m. 승강기라는 게 나와요. 승강기. 자, 승강기 형태인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5층짜리가 아파트라고 그랬죠. 그렇죠? 5층짜리가 아파트. 근데 5층짜리 주공 아파트들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 근데 그 5층짜리 주공 아파트들이 아파트가 아니고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렇죠? 없었죠? 그러니까 5층짜리 주공 아파트에는 승강기가 없어요. 승강기가 없다는 소리는 5층에는 승강기가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몇 층부터 승강기가 있어야 되냐? 6층부터 승강기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6층부터 승강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6층도요, 계단이 많으면, 그죠? 학교나 이런 데 도서관 같은데 옆에 계단도 많고, 또 한 3층 정도 내려가면 밖으로 나가는 곳이 있고, 이런다면은 역시 화재나 이런 거 있을 때 밖으로 피난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가 존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6층인 경우일지라도 무조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외는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 그때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비상용 승강기 보겠습니다. 비상용 승강기 383페이지. 자, 384페이지 보세요.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384페이지입니다. 이거 다. 자,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가 나와 있는데 그때 여기 보면 비상용 승강기라는 말이 나와 있죠. 비상용 승강기. 자, 비상용 승강기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높이 31m가 초과됐을 때 설치하는 거예요. 그죠? 높이 31m가 초과됐을 때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상용 승강기. 그러면 비상용 승강기는 층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높이로 계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승용으로 사용하다가 화재가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엘리베이터 기다리면 사람이 너무 많이 타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계단 쪽으로 살짝 한번 가보세요. 그럼 계단 쪽으로 한번 가보면은 그쪽에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비상용 승강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용 승강기는 대부분 어디 쪽에 많으냐? 계단 쪽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밖으로 비상시에 나가서 계단으로 나와서 바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보치에 보죠. 접도구역.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접도구역은 국도나 고속도로 등 주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말뚝을 박아두는 구역 이렇게 떠져 있죠. 자, 40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40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위에 지정 예외 나와 있는데, 자, 뭘 지정 예외가 되냐? 지역, 지구 등에 대해서는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자, 뭘로요?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게 나와 있죠? 자, 여기 특별이란 말이 나왔네. 특별. 특별 나오면은 연도가 나오면 제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쵸? 5년. 그죠? 5년. 자, 그래서 특별히 나오면은 연도가 나오면은 5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 문장 한번 볼까요? (406페이지) 보시면은 해제라는 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박스에 보시면은 3번의 연도가 나와 있죠. 그 박스에 몇 년이나 나와 있어요. 그렇죠? 5년. 이렇게 특별 나왔다 그럼 몇 년이라고? 5년. 아시겠죠? 특별 나오면 5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가셔서요. 지정 예외에 보시면 접도구역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접도구역 404페이지. 자, 이 접도구역이 뭐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국도 같은데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은요. 그 식당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식당이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주차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돌멩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요 경우를 뭐 주차하기 편하게 하라고 돌멩이를 놔뒀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이상으로는 건축물이 넘어오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렇죠? 건축물이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축물을 못 넘어오게끔 미리 이렇게 돌멩이를 박아 놓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뭐죠? 차량 통행은 가능하지만, 그죠? 출입은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접도구역이라는 걸 정해놔가지고 결국은 이 땅 자체에 대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여기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접도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접도구역. 그래서 우리가 그 국도나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은 국도 고속도로가 더 넓어질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밑에 보면 논밭이죠. 근데 거기 논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거기에 말뚝이 박아져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이상은 건물이 넘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고속도로 옆에다가 아파트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가 바깥쪽으로 고속도로 쪽으로 자꾸 붙으려고 하겠죠. 그걸 못 오게끔 막는 겁니다. 자, 접도 의무가 나왔네요. 376페이지에.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죠. 접도 의무.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4m 이상의 도로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옛날에는요, 여기에 이렇게 강이 흘러, 냇가.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판잣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땅과 대지와 도로는 붙어 있어야 돼. 근데 다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모두도 2m 이상은 붙어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4m 이상에 2m 이상은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다 붙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냇가가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m 이상만 붙으면 된다. 땅하고 도로하고. 자, 그게 접도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접도 구역하고 접도 의무는 달라요. 접도 구역은 건물이 갈 수 없는 곳. 접도 의무는 땅과 건축물이 붙어 있어야 될 길이. 나중에 이제 문장을 볼 때,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만 보면 돼요. 자, 가로구역이라는 말이었어요. 가로구역. 자, 가로구역이라는 것 자체인데, 가로구역은 398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높이 제한에서 나와 있습니다. 가로구역. 그렇죠? 동서남북이 다 도로인 곳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도로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있을 때 이쪽으로 나가도 되고 이쪽으로 나가도 되고 이쪽으로 나가도 되고 이쪽으로 나가도 되거든. 그래서 뭐 쇼핑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백화점 이런 데는 건물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높게 돼 있습니다. 왜? 동서남북의 문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가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동서남북이 다 도로에 있다고 하더라도 문이 한쪽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한쪽만 있으면 높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땅에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높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용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바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용도에 따라서는 차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4번 봐보세요. 차등적 적용.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럼 틀리는 겁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문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무조건 문을 다 네 개 만드는 건 아니잖아. 한 개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두 개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세 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 지역은 높게 지을 수 있는 곳이니까 강화 지역이겠습니까? 완화 지역이겠습니까? 당연히 완화 지역이겠죠? 동서남북이 도로로 둘러싸여 밖으로 나가기 쉽게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특성상 높이 제한 등을 완화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건축협정이 나왔네요. 그죠? 건축협정. 자, 도로와 대지가 있습니다. A 대지, B 대지. 자, 여기는 갑의 땅이고요. 이건 을의 땅이에요. 자, 그러면 갑의 땅에는 건축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을의 땅은요? 못 만들지. 자, 그러면 대지는 대지인데 이렇게 건축물을 만들 수 없는 땅. 이 땅을 뭐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그쵸. 맹한 사람들이 산다 그래서 맹지라 그랬잖아. 그쵸? 맹지. 그래서 맹지는 건축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죠? 밖으로 못 나가니까. 자, 그러면 옛날에는 맹지를 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도 건폐율이 50, 용적률 200, 여기도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00, 그리고 여기는 100제곱미터, 여기도 100제곱미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근데 여기는 건폐율, 용적률 했어도 할 수가 없어. 왜? 길이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그걸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하나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200제곱미터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200제곱미터가 돼버리면 여기에다가 갑도 건물 지을 수 있고 을도 건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50%, 여기도 50%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제곱미터만큼의 땅에다가 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 지을 걸 얘한테 70을 줘. 그리고 나는 30 가질게. 이왕 못 만들 거, 너가 70 만들고 내가 30 맞을게. 그럼 나는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고 여기에 나갈 수 있는 길만 터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합의를 봐야 된다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건축협정. 아시겠죠? 그걸 건축협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축협정이라는 것은 소유자와 지상권자,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 주인도 서로 같이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A 땅이고 B 땅이야. 그리고 여기는 C의 물건이고 여기는 D 거야. 그럼 이걸 합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때는 A, B, C, D가 다 합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자와 지상권자와 서로 다르나 두 개의 건물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 지상권자 모두 합의가 필요하다 이 뜻이죠. 410페이지. 건축협정, 전원 합의.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원 합의.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41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서로 틀어졌어. 그럼 폐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협정을 폐지하는데 너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명이 뒤틀어져 가지고 끝까지 합의 안 해줘 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과반수. 그죠? 합의는 전원합의인데 틀어지는 거, 폐지는 과반수. 아시겠죠? 폐지는 과반수. 자, 이번에는 결합 건축입니다. 자, 416페이지에 나와 있죠? 결합 건축. 자, 416페이지 보시면은 결합 건축이 나왔는데 이 결합 건축하고 건축 협정은 약간 달라요. 자, 결합 건축은 뭐냐면 지금 현재 A 대지는 4층짜리 건물을 만들 수 있고 B 대지도 4층짜리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가 바다야. 그러니까 당연히 B 대지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겠죠. A 대지는 분양이 안 돼. 그래서 A 대지는 2개 층만 분양이 됐어요. 나머지 2개 층은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럼 만들 필요 없죠. 근데 B 대지는 6개 층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이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4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 2개는 포기해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땅에 8개 층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다가 8개 만들고 뒤에다가 하나를 안 만들어 버려? 안 만드는 순간은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건 이제 건축 협정이 되겠지. 그렇죠? 근데 결합 건축은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8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1개 만들고 7개를 만들든 2개 만들고 6개를 만들든 어떻게 만들든 상관이 없어. 그냥 무조건 이 안에다가 8개만 만들면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쪽이 바다여서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는 6명이 몰렸으니까 6개 층 만들고 그리고 여기는 2명 몰렸으니까 2개 층만 만들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결합 건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학생들을 지금 뽑으려고 하더라도 그죠? 인원들 자체가 지금 부족하고 지금 지방에는 학생들 인원 뽑은 숫자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안 오고 막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다가 야, 너희들이 뽑을 학생 우리가 대신 뽑을 테니까 우리한테 빌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 못 돌려받는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같은 대학 안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다가 인원수를 조금 더 집어넣고 학생들을 적게 모인 곳에 인원수를 빼다가 많은 곳에다 좀 주면 되겠죠. 이게 가능한데 근데 다른 대학끼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같은 건물주라면은 이게 좀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건물주라면 이게 좀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같은 건물주라면 여기도 갑의 거고 여기도 갑의 거라면 이왕 갑이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먹으면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에요. 분양을 하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능하더라. 이게 결합 건축. A 대지 4층, B 대지 4층. 허가가 가능한 건축물 중 A 대지 2층, B 대지 6층 분양이 필요할 경우 A 대지가 B 대지에 2개 층을 빌려줘. A 대지 2층, B 대지 6층을 건축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이라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건물들 자체를 손해 안 보게끔, 그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회 나왔네요. 건축위원회. 그렇죠. 중앙건축위원회, 국토교통부. 지방건축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 자, 그래서 중앙은 항상 장관이 있다 그랬죠. 지방은 지방.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인데 민원과 관련된 것은 지방입니다. 그렇죠. 민원과 관련된 것은 지방. 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나와있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자, 건축분쟁전문인데 분쟁은 오직 어디만 있느냐? 중앙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분쟁은 오직 중앙에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법이 다 끝났습니다. 그죠? 건축법.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법에서 뭘 공부했냐? 자, 건축법에 또 역시 핵심 내용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신고 1년, 가설 3년, 모르면 2년.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야 될 것이 신고와 연장은 1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5년짜리가 아까 하나 더 있었지. 특별하면 5년. 그래서 신고 연장 1년, 가설 3년, 특별 5년, 모르면 2년. 그게 안 되면 이렇게까지만 일단 알고 있어도 돼요. 특별은 나중에 봐도 되니까. 자, 가설 건축물은 삼삼하다. 자, 가설 건축물은 몇 층이야? 3층이야. 가설 건축물의 연도는 몇 년? 3년. 자, 예정도로도 도로다. 그렇죠? 예정도로도 도로다. 자, 그래서 예정도로도 도로기 때문에 꼭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도로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정도로도 도로다. 지하는 건축선을 넘어도 된다. 그죠? 땅 밑에는 건축선을 넘어도 된다. 헬리포터는 H 모양. 그래서 H니까 11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름 많다. 그죠? 그래서 헬리콥터는 H 모양. 기름 많다. 그래서 11층이라는 것과 10,000제곱미터. 자,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중요 핵심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것만이라도 기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시겠죠? 이것만이라도 기억을 해놓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국토계획법, 그리고 건축법, 그리고 주택법. 이 3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법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건축법 정리. 그래서 결국은 3개의 법률을 주 핵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축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주택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